6월 17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2% 하락한 2744.1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7% 하락한 858.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1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화승RNA, 라메디텍, 웨스트라이즈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다이나믹 디자인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현대차가 인도 현지 종속회사를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기업 공개 예비서류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가 상장을 통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인도 증시 상장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어 현대차의 주가가 현재보다 약 18%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대표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화승RNA는 과거 현대 모비스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은 바 있으며 인도 현지에서도 사업을 영위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식료품 섹터입니다.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식료품 기업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조대림이 냉동김밥 3종을 선보이고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조대림은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김밥 수출을 시작해 총 36톤을 출고했으며 이후로도 매달 7만 2천 줄 가량의 김밥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냉동김밥을 해외 진출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미 금값이 되어버린 김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식료품 및 수산 관련주들의 실적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오늘도 식료품 테마가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3번 방산 섹터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하여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루마니아 대통령실의 국가안보 수석보좌관과 상원 국방위원장을 접견하고 다음 날에는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어 양국 간의 국방과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루마니아 측이 관심을 보이는 한국산 무기체계 수출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수출 기대감을 잇고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라메디텍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라메디텍은 초소형 레이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피부 미용과 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라메디텍은 장중 최고 250%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53%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웨스트라이와 베노티에날의 오늘 급등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장마감 후 베노티에날이 보유 중이던 웨스트라이즈의 지분 전량인 610만 주를 274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양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 유동성 확보이며 거래 상대방은 부발디아 투자조합과 항아리담 1호 조합입니다. 양도 예정일은 오는 7월 24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두 종목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어서 이노시스는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경추 수술용 케이지 유니스페이스가 미국 식품의 약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였는데요. 이노시스는 이번 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약품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백일해 등의 감염병 유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약품이 어린이 백일해에도 적응증을 인증받는 세파계 항생제 제품을 생산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Y바이오로직스가 상승했습니다. HK이노엔과 IM바이오로직스, Y바이오로직스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 신약개발 전문기업에 기술 이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계약 규모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하나로 1.3조 원 규모이며 계약 지역은 아시아를 제외한 글로벌 지역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본은 포함된다고 하고요. HK이노엔은 계약 조건에 따라 총 계약 규모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수령하며 출시 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로 수령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Y바이오로직스와 HK이노엔이 동반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청담글로벌은 화장품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화장품 테마는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청담글로벌은 홀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적인 호재나 공시가 있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JNTC가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JNTC는 올해 유리기판 사업 진출과 TGV 예측용 구리도금 공정을 내재화하는 데 가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한편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와 올리패스, 플라즈맵, 크레오SG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대부시스터즈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대부시스터즈에 대해 신작 게임인 쿠키런 모험의 탑이 흥행한다면 실적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고 분석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에서는 쿠키런 모험의 탑이 전작인 쿠키런 킹덤에 비해 더 많은 초기 유저를 확보하고 유저 1인당 지출 비용이 높은 부분 덕분에 초기 일매출 8억 원 이상의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러한 근거들로 매수를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지만 목표 주가는 88,000원으로 동일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대부시스터즈의 오늘 종가는 58,500원입니다. 한편 카티스는 최근 윤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을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에 협업 기대감을 입었던 가운데 카티스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설계 조달 시공 사업에 참여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티스는 S&T 시스템을 경유하여 투르크메니스탄 내 스마트시티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윤 대통령 방문 후 대한민국을 미래 동반자라고 부르며 가스전 사업과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미래 유망 산업에서 협업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5월 3일에 신규 상장한 카티스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백사는 장중 4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띄우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취득 기간은 내일부터 9월 13일까지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다이나믹 디자인의 대표이사는 주가 급락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저번 주 목요일 장마감 후 주식회사 세고스가 다이나믹 디자인에게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신청했던 소송이 광주 고등법원으로 환송된다는 내용의 공시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다이나믹 디자인이 세고스에게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고스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했고 이로 인해 세고스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